미래에셋 자산운용 김수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아, 어지럽잖아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 트럼프 일기 때도 항상 기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트위터 확인하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에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쵸. 매번 시시 각각 스탠스가 변해가지고 네. 어제 정리해놨는데 오늘 달라지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좀 정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2기 시대에는 과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이제 뭐 간접 투자라든지 ETF를 통한 방식으로 요거 좀 오늘 좀 배워보려고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발자국을 좀 따라가면서 네. 저희가 이 사람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속내가 어떤지, 그러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좀 살펴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트럼프의 취임식부터 최근까지의 행보를 좀 정리를 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말씀드려야 되는 저희의 큰 이벤트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이번은 그 시간을 준비를 했고, 그거는 고정 댓글에 써 있습니다.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세요. 네. 큰 거 있습니다. 큰 거 나옵니다. 네. 진짜 커요. 솔직히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러면 트럼프 투자 전략부터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 20부터 지금 촬영 일자 직전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말들, 그 다음에 했던 발언들, 그다음에 참석했던 모든 컨퍼런스 등등등 해서 제가 정리를 했고, 이 발자취를 좀 따라가면서 어떤 상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봐야 될 건 트럼프 취임식이죠. 트럼프 취임식이 되게 오래 전 일 같은데 별로 오래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 안 됐습니다. 트럼프 몸이 20개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설 직전에 취임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 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이 국가 안보 분야입니다. 국가 안보. 트럼프 연설, 취임식 때 연설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미국인을 위한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글로벌 안보와 그 다음에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수혜가 되는 분야는 굉장히 클리어한 것 같은데 어떤 분야가 좋은지는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쵸. 미국 방산이죠. 미국 방산. 왜냐하면은 미국을 그렇게 미국만을 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트럼프가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엔 미국 방산 기업들한테 증액을 해서 더 수혜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방산 업체들을 좀 팔로우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로키드 마틴인데 로키드 마틴의 실적이 안 좋지 않았나? 라고 1월 28일 날 로키드 마틴의 실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발표가 됐고 별로 안 좋아서 주가도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은 과거의 실적인 부분이고 트럼프는 앞으로 미국 방산과 미국 안보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방산 ETF는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갈 거고 이거는 미국 방산 기업들 중에서 상위 10개. 네. 탑 10이니까 10개겠죠. 탑 10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취임식 때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굉장히 지근거리에 쫙 앉았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저도 그걸 보고 이건 진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일단 1기 때 여러분들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빅테크 기업들과 1기를 시작했을 때.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면담을 하고 빅테크 대표이사들이 가가지고 면담을 하고 트럼프랑 먼저. 원래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좀 민주당 쪽으로 후원금 많이 맞아요. 내고 약간 보통 좀 진보적인 게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을 하기 전부터 우리가 기부할게, 취임식에 돈 댈게 이런 느낌도 많이 냈고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뉴스들보다도 저는 더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장관 후보들보다도 앞에 미국 빅테크 대표이사진이 쫙 앉았죠. 서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 취임식의 맨 앞자리에
뭐 네이버, 카카오, 그런 뭐 거죠. 배달의 민족 이런 회사의 네. 사장들이 앞에 앉아 있는 그런 맨 느낌으로. 앞줄에 거의 막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1열에. 이례적인 거였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대통령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에 좀 더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다 이렇게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내줬다라는 거는 그냥 트럼프의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를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정말 한 번 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 네. AI 행정명령의 철회를 사인했어요. 그 자리에서. 사인 그러니까 쇼 했잖아요. AI 관련된 규제 철폐.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AI 행정명령을 철회한다라는 거를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막 날렸는데 그 AI 행정명령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AI 시스템 개발자들이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혹시나 이런 시스템이 국가 안보나 경제, 뭐 공중보건에 위협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근데 대부분의 AI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가한테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런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거의 검열 같은. 검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검토는 맞는 것 같아요. 검토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 정부와 공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느려졌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철퇴하겠다. 철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업들한테 사실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철회하겠다라고 한 걸 보면은 AI 같은 차세대 기술이죠. 차세대 기술의 분야에서 협력이 이제 잘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 그만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상당히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INDXX ETF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AI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또 AI 빼놓을 큰 거 수가 발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타게이트. 저 깜짝 놀랐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다시 카메라를 켜서 갑자기 뭐 손정희 회장님은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취임하기 전부터 손정희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좋은 대화를 나눴고 미국의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라클의 회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라클 회장님, 그죠? 손정희 회장님, 그 다음에 오픈AI 창립자 샘 알트만. 샘 알트만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러면서 트럼프를 이렇게 두고 여기 이렇게 다 공손하게 서가지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를 했고 이 AI 인프라 산업에 5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골자가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1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70조 원대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우리나라 뛰어넘는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그걸 뛰어넘는 거를 AI에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 특히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었었고 그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투자를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딱 하고 등장한 딥시크. 그렇죠. 딥시크까지. 그래서 지금 주가는 사실 많이 하락을 한다면 지지부진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0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ETF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도 있고 인프라 전력 인프라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름이 2월 14일 날 명칭 변경이 되는데 원래 이름은 전력이 없었어요. 근데 전력을 추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전력 기업들도 우리가 좀 브로드하게 담아보겠다. 액티브 ETF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력이라는 단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인프라랑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 ETF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타이거 글로벌 AI 인프라 액티브 ETF가 이름이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력이 들어가는다. 근데 전력 인프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력 인프라도 투자하는? 네, 전력 인프라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뭐 쿨링 시스템 이런 거 막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원자재까지도 다 이제 골고루 담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트럼프의 행보를 따라가고 있는데 취임식 바로 직후에 다보스 포럼을 참석해가지고 저 스위스까지 날아갔나 했는데 영상통화로 참여한 거더라고요. 맞아요. 또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저도 놀랬던 게 이분 몸이 20개인가? 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신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는 취임식 때 법인세 관련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공약에 있었죠. 네, 공약에 있었는데 그랬더니 다보스 포럼에서 법인세 관련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명령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법인세가 40%였는데 그거를 본인 1기 때 21%로 낮췄다라고 일단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15%로 낮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아마도 1년 공제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 인하에 추가 공제까지 법인세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상 2017년에 트럼프 1기 때 시행했던 세법 패키지 안이 2025년도에 만료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트럼프 취임 직후 100일 동안의 세법 개정 관련돼서 법안을 이제 빠르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입법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세법으로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법인세 인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법인세 인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한테 긍정적인 뉴스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네. 재투자할 재원도 많아지고 투자자한테 돌려줄 배당할 재원도 커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대표 지수 ETF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ETF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S&P 500과 나스닥 100. 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딥시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그 설 연휴 때였죠. 미국 증시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정도로 중국의 그 딥시크 쇼크가 대단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AI 관련주들을 또 안 볼 수도 없고요. 물론 그때 낙폭을 또 일부들은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해요.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연휴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연휴 때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골골대고 있는데 증시를 보다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나스닥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렇죠. 뭐 미국 시장도 뭐 어마어마했죠. 깜짝 놀랐는데 그날 솔직히 블랙 먼데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많이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이번 시간에 저희가 트럼프 2.0 시대의 투자 전략이잖아요. 네. 그러면 딥시크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언급을 좀 했죠. 네, 딥시크에 대해서 뉴스 헤드라인은 딥시크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 트럼프가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나는 딥시크 인공지능 개발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긍정적인데 뭐 적은 병일 주척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다음 문장이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 같은 솔루션을 찾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뭐냐면 딥시크 수준으로 낮은 단가를 보여줄 수 있는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 것은 좋은데 미국 행정부 아래에서 솔루션을 찾기를 바란다. 그 말 그대로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나는 딥시크 긍정적인 일인데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긍정적으로 본다.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면이라는 조건부를 붙였다는 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일까? 라는 것도 어느 정도 트럼프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긍정적이다. 이 기술 개발된 건 긍정적인데 이거를 미국이랑 같이 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 기술력을 통해서 미국과 트럼프의 꿈은 AI를 통해서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미국의 AI를 담당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1년에 앉혀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AI 기술력에 대해서 트럼프가 진심이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딥시크 관련되어 있어 낙폭이 있더라도 미국이랑 같이 할 솔루션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미국 기업들한테 도움을 계속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흔들리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회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때 이 딥시크 이벤트로 가장 많이 빠진 기업들을 보니까 AI 반도체 관련주였어요. 반도체, 엔비디아를 피토로 해가지고 AI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오히려 반대극부적으로 저는 AI 반도체 기업들을 담고 있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ETF를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요거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속스인데 요거는 에이속스 만들어진 맞아요. 그거죠. 에이속스, 정확하게 에이속스입니다.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딥시크 관련해서도 미국이랑 같이 솔루션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만큼 AI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트럼프의 도움을 등에 업고 좀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AI 전력 인프라 관련된 ETF도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지수 관련된 ETF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 영상은 또 그 협회에 뭐 심의를 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좀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진짜 관세 관련해서는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다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또 하루 만에 한 달 유예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중국과는 맞아요. 더 심하고. 맞아요. 야, 이거를 어떻게 좀 대응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관세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첫 번째 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2월 1일 날 관세 부과하겠습니다. 2월 4일 날 일시중단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는 좀 예측도 안 되는 거고. 예측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뉴스를 좀 캡처를 해왔는데 관세 전쟁 전면 부과하기로 나온 다음에 2, 3일 뒤에 한 달 유예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뉴스가 나오는 거를 제가 보실 수가 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 밑에 표 보니까 1기 때도 저랬다는 거예요? 1기 때도 사실 여러분 2017년에 네. 트럼프의 문구는 관세맨이었고 그렇죠. 이번에도 자기가 관세맨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서 사실상 관세 전쟁은 1기 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특징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정책을 비슷한 강도로 펼친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1기 때를 좀 되돌아보자. 왜냐면은 맨날 바뀌는 거 보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너무 힘들고 ETF는 장기 투자다 보니까 제가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1기 때 S&P 500 한번 봐보자라고 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2000년대부터 쭉 그림을 그려왔어요. S&P 500을. 네. 근데 보시면 코로나 전까지죠. 코로나는 뭐 블랙스완이니까 제외를 하고 지금 트럼프가 1기 딱 등장하자마자 막 중국 관세 때리고 막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정책을 펼치는데 과거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물론 미래 수익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수와 ETF의 수익률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트럼프는 1기 때도 이랬고 2기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기 때 어땠는지를 한번 보고 장기적인 ETF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데 S&P 500 지수 관련된 ETF 담아두시는 분들도 많고 바로 다음 날 혹은 다음 주에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길게 봤을 때는 또 우상향 해왔던 거고 이건 뭐 워런 버핏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앞에서 이제 큰 거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큰 거. 이벤트. 근데 또 최근에 총 보수도 인하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큰 거죠.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벤트를 엄청 크게 하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대표 지수 관련된 ETF의 총 보수를 인하한다는 거죠? 맞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보수를 인하하는데 타이거 미국 S&P 500 ETF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의 총 보수를 기존의 0.07에서 0.0068로 인하합니다. 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0.0002%포인트 낮아진 거네요? 아니죠. 0.07에서 잠깐. 0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구나.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네. 저는 10분의 1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거의 막 그 100으로 봤을 때 2%를 낮춘 줄 알았는데 거의 10분의 1도 안 되게 낮춘 거네요. 네. 그럼 크게 낮췄구나. 엄청 크게 낮춘 거예요. 제가 0 하나가 소수점 아래 더 있는 걸 못 봤네. 10분의 1보다 더 낮게. 정말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런 논의를 할 때부터가 되게 놀라운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총보수 이제 0.0068 1년 동안의 총보수율. 아니 근데 사실은 일반 펀드 그 운용 보수에 비하면 ETF가 굉장히 저렴한 거긴 한데 거기에서도 더 낮춘다. 네. 사실 일반 개별 주식 온라인 매매하는 거래 수수료보다도 낮을 수도 있는데 이건 물론 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럼요. 회사마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연간 총 보수보다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1보다도 더 낮게 저희가 연간 총 보수를 이제 인하를 했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엄청나게 큰 이벤트를 합니다. 네네. 보수 인하를 한 다음에 사실 이게 저희가 좀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S&P 500과 나스닥 100 ETF를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보수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거기에 더해서 엄청나게 큰 이벤트를 해보자.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선물을 좀 드리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하와이 항공권 드립니다. 저희가. 다 준다고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하와이 항공권은 추첨입니다. 모든 경품은 다 추첨입니다. 그죠. 경품이라는 뜻이 경품이라는 게 680분한테 다양한 경품을 다 추첨해가지고 드리는데 하와이 항공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LG에서 나오는 스탠바이미. 약간 이게 뭐냐면 저희 직원들끼리 모여서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 돈으로도 사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해봤어요. 뭐 이제 에어팟부터 해가지고 핸드폰, 아이폰. 그 다음에 뭐 스탠바이미, 포시즌즈 호텔 뷔페 식사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경품을 엄청나게 많이 푸짐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벤트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하나 꿀팁 드리면은 사실 이제 금융사에서 하는 그 이벤트는 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안 해서 의외로 경쟁률이 높질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전 다른 저도 경쟁률을 그래서 또 종종 뭐 모르니까. 커피 쿠폰이나 이런 거 봤습니다. 커피 쿠폰도 있죠, 여기? 커피 쿠폰 당연히 스타벅스 커피 쿠폰은 드리고, 근데 어차피 저는 참여를 못해요. 아, 직원은? 직원은 참여를 당연히 못하죠. 그쵸. 걸러야죠. 구독자분들. 아, 이왕이면 우리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이 좀 네. 하와이 항공권 이런 거. 좋죠. 아무튼 그 자세한 거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요거 참여하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팝업 배너가 딱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팝업 배너를 누르시면 바로 이벤트 페이지로 연동이 돼서 참여하시는 방법을 다 설명해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저희도 ETF 콘텐츠 왕왕합니다만 업계의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 소비자분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맞아요. 대형사들이 이렇게 경쟁하면은 이렇게 총 보수도 낮아지고 막 이벤트에서 맞아요. 경품도 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누린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즐긴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여튼간 네.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뭐 하나 강조해 주실 점이나 해주실 말씀이요? 뭐 트럼프 얘기를 정말 많이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요 전략보다는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경품 주는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구독자분들한테는 전략은 이제 들으셨으니까 뭐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거 말고 저희가 타이거 ETF가 S&P 500이랑 나스닥 100 ETF 총 보수를 연간으로 엄청나게 많이 인하를 했다.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를 했다라고 그러게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저희가 기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경품을 쏠 수 있는 그런 큰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리려고 네. 나와주신 거니까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